마켓 인사이트입니다.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.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중국에서의 우산 이야기가 말이죠. 네. 네, 그 글로벌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리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랠리전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. 어떻습니까? 먼저 글로벌 정치 흐름 어떤지 분위기부터 파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. 예, 지난 주말에 네.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. 네. 그렇지 않아도 세계 정치가 좀 조정의 기미가 있었거든요. 그것이 조정의 빌미가 되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살펴봐드리면은요, 세계 정치의 그 기상도의 그 테두리 색깔이 파란색으로 파랗게. 변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. 네. 지난 일주일 전에는 이게 빨간색이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입니다. 살펴보면은 25개의 지수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지금 매도 신호, 조정 신호가 나온 상태고요. 그 외에도 지금 랠리의 그 후반부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, 코스피 지수와 중국 지수, 그리고 베트남 지수 정도만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그런 상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요인은 여러분들이 외신캐스터 등을 통해서 들은 대로 네. 그리스 문제와 중국의 과열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정시 과열 진정책이 그 재료였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세계 증시들 그럼 구체적으로 지수라든가 좀 비교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요. 그 외에 좀 유동성 지표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예. 주말에 나온 재료들이니까요. 네. 아시아 증시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. 오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. 지난 주말까지의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러시아 증시가 잘 가다가 5%나 폭락을 했습니다. 요인은 뭐 그리스 문제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러시아가 좀 금융이 좀 불안한 상태니까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러시아 시장이 좀 커졌다, 변동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독일 지수가 2.6% 가까이 떨어졌는데요. 그것의 요인은 그리스에 제일 많은 돈을 댄 나라니까 그리스 문제가 복잡하면은 독일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. 미국의 S&P 지수도 1%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. S&P 지수는 나중에 현재 위치를 좀 짚어드릴 텐데 네. 조정이 좀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. 상하이 지수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꿋꿋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주말까지의 경우이고 이번 주에 추세의 변환 여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다음 지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. 과연 지금의 이 랠리 이후의 조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큰 유동성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동성 지표를 점검을 하는데요. 네. 달러화 지수가 지금 쌍봉의 형태로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화 상태거든요. 16년 최고치 이후에 지금 양고 봉우리가 2개 나타나는 형태로 더 이상 올라가기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.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. 이 채권 강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달러 강세는 조금 진정되고 채권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른편에 있는 게 S&P 주가 동향이 되겠습니다. 위에 있는 이 세 개가 다 지금 강세 국면입니다. 예. 트리플 강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네. 그다음 원자재 가격은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난 뒤에 조금 좀 떨어진 그런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변화는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. 금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신에 우측 하단의 변동성 지수가 지난 주말에 10% 올랐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의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.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앞서서 세계 주요 증시들 비교를 해 주실 때 말이죠. 우리 아시아 증시에 미반영된 부분, 바로 네. 당장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네. 잠시 막판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. 네. 앞서 그 중요한 그 S&P 지수 같은 경우에 조정이 임박했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. 예. 투자자들이 좀 네. 관심 있게 보는 지표이거든요. 네.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시장이 독일 지수, 그다음에 일본 지수, 미국 지수였었는데, 근데 선진국 지수의 경우는 최근에 좀 그 상승 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대신에 중국 지수, 우리나라 지수가 대단히 뜨거운 상태고요. 그래서 선진국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, 네. 이머징 마켓은 좀 더 가는 것이 아니냐. 이게 이제 공통적인 관측이거든요. 네. 그래도
미국의 S&P 지수가 좀 의미 있게 떨어진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. 이 S&P 지수를 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. 현재의 상태를 좀 살펴봐 드리면은요. 지난 일주일 전의 경우가 삼각 쐐기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. 그리고 위에 빨갛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벽을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 위에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일주일 동안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. 이제는 삼각 쐐기형은 뒤로 가고 채널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채널형의 위에 벽하고 아래의 벽이 있는데 이 아래 벽을 지금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12배로 확대를 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S&P 지수가 점점 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는 정도로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네. 그래서 4월, 5월 정도에 이 미국의 S&P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는지 여부가 관심이다. 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미국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각 종목별로 해서 기상도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. 네. 미국 지수가 지난 주말에 제법 많이 떨어졌었습니다. 네. 떨어졌는데 업종별로 보면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떨어졌고요. 오른편에 있는 유틸리티 관련주는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과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있는 기술 업종의 경우 많이 내린 그런 편입니다. 그런데 중간에 있는 종목은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래서 미국 지수의 경우 그리고 미국의 업종의 경우는 지금 특별한 이슈 이것은 뭐 크게 이제 지수에 반영되는 상황이고요. 지금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네. 실적 발표의 결과가 좀 좋게 나온 쪽은 조금 파란색, 초록색으로 좋은 반면에 그 다음에 밋밋한 종목, 보통의 종목군은 외부의 악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미국 지수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네.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그런 중국의 상황들이 바로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따져보기 이전에 그 앞서 중요한 이제 미국 상황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. 네. S&P 지수가 아이고 허리야 이제 버겁다라는 말씀 주셨어요. 네. 우리 증시가요 이쯤에서 또 찬물이 확 끼어져 좀 속상하거든요. 네. 우리 증시 점검을 해주세요. 예. 제가 지난주에 네. 아무거나 사는 장세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. 중국의 경우가 그렇거든요. 중국 시장의 경우 거래량 규모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한 30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네. 어마어마한 상황이죠. 그리고 하루에 신규로 개설되는 계좌의 규모가 30만 개 정도로 그럽니다. 일주일에 약 150만 개 정도. 네. 그러니까 중국은 농부도 주식을 하고 뭐 상인도 주식을 하고 그러는 정도라고. 근데 우리나라의 지수의 형태가 중국보다는 한참 뭐 미치지 못하는 상태죠. 우리가 또 뒤에 좀 시작한 그런 면도 있고요. 그래도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대단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현재 그 위치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인데요. 네.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 고점은 내일 돌파할 것 같습니다.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죠. 그 다음에 고점이 어디 있느냐. 2011년도에 2230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지점이 2011년도 4월의 지점이거든요. 이 지점을 이제 향해서 갈 것인데, 제가 6월 전에는 돌파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. 네.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이냐 아니면 당장 일주일 이후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. 예.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올랐는지 다음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이 추세 동향이 되겠는데요.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 동향입니다. 여러분 이 오른편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. 올라왔죠. 예. 예, 너무 절벽을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죠.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잡히는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크게 떨어지죠.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죠. 예. 지금 그 부담이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통상 한 사이클에 선물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칸이 이 4칸 정도 되는데 지수는 한 80포인트 정도 됩니다. 코스피 지수로는요. 그런데 6칸 올라갔으니까 80포인트에 40포인트를 더하면 120포인트 정도 올라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상폭의 약 1.5배 정도 지금 과속한 면이 있습니다. 가속을 했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죠. 지금 그런 상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 지표는 좌측의 지표를 역시 12배로 확대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. 네. 아래에서 상승 전환의 전환 패턴을 여러분
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던 것을 지난주에 보셨을 것인데요. 이 오른편에 보면은 이제 조금 파란색이 좀 보이려고 하고 있죠. 고점에서 파란 박스의 모양 그리고 초록색의 모습인데 이것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예견되는 그런 위치거든요. 네. 그래서 조정이 좀 임박한 상태 그리고 세계 증시가 약 3분의 1 정도가 조정이고 3분의 1 정도가 조정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코스피는 그 다음으로 좀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. 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어떤 변화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고요. 다음 주에 가면은 또 한 주간의 네. 토대로 해서 좀 힌트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였습니다. 박사님 고맙습니다. 네.